안녕하세요. 부천 언저리 인문학연구소 직위 있는 박장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당혹감도 있고 안타까움도 이리저리 있는데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우리한테 던지는 문제나 또 반성해야 될 점들은 혹시 없는가, 이런 어떤 성찰의 시간들을 같이 한번 가져보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정보들도 있고, 그리고 생활상 어려움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회에 많은 이제 변화까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 이 당혹감들은 어디부터 오는지, 그리고 놀라움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 잔인함도 보이고 우리의 허술함도 또 같이 보이는 이러한 많은 단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의 어떤 고향인 이 바이러스가 거꾸로 현재 우리를 공격함으로 그 바이러스가 나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또 적이 될 수 있는 이런 한 단면들이, 그러니까 나의 단면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이런 면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일단 원인의 의미에서 보면 환경 오염과 어떤 대기 변화, 기후 변화 이런 이제 문제에서 일단 좀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 보면 지난 40년, 50년 이 신자유주의적 어떤 세계 체제, 세계화, 그 허술함이 또 방역을 충분치 못하게 하는 또한 그런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지구, 기후 이 문제를 갖다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단면들은 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성찰해 보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인을 조사하고 추적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우리들한테 중요한 고민이라는 거죠. 이번 이 사태가 물론 백신이 나오는 그 지점에서나 인간의 이성으로 아니면 이 사회의 통제력으로 관리할 수 있겠으나, 만일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이런 어떤 고민과 분석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 그래서 대증요법이듯이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백신이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와 어떤 백신의 이런 어떤 함수 관계로 이 문제를 본다라는 것은 좀 근시안적이고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은 박쥐로부터 이렇게 바이러스가 넘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일드 푸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어떤 자기 영역을 갖고 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떤 매개체들에 의해서 인간이 전염되고,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면역 체계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자본에 의한 어떤 토지에 대한 자원 약탈이 매우 강화되어 왔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고 현재도 그 가속도는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자원들이 약탈되고 거대한 공업화되는 농장화가 이루어지면 기간의 산림 생태계에 의해서 인간과 그 바이러스 간에 방호벽이 있었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이 바이러스하고 인간은 늘 소통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려지고 있는 이런 사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병원증은 이제 풀려나갔고, 인간의 농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인간한테 직접 관련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농장 체계를 보면 대규모 농장 체고 밀집된 어떤 농장 체계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바이러스는 매우 잘 번식할 뿐만 아니라 온상에 갖다 역할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그 동물들의 어떤 면역 체계를 갖다 구성 과정에서 농장은 상품화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 이러면 어떤 살처분에 갖다 형태를 갖는다든지, 다시 하면 집단 감염에 갖는 기회를 갖다 주지 않고, 이것은 바이러스가 훨씬 더 전염성과 독성을 더 배가시키는 환경을 조성을 한다라는 거죠. 돼지나 닭, 하물며 소까지들도 일정 특정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든지 이러면 아주 대규모적으로 살처분하는 이런 경험은 많이 좀 보도된 바도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가 있을 텐데요. 이 살처분이라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바이러스를 한 번에 오염원을 갖다 다 없애기 때문에 매우 방역상 간단하고 분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바이러스의 입장이나 아니면 면역체계 입장에서 봐보면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고, 그 인간과 매개되는 동물의 어떤 면역체계 기회를 전혀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는 훨씬 더 자기의 독성과 전염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키워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어떤 자연에 사는 생명체인 것이고, 백신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과학의 결과인 것인데, 이 문제를 그래서 자연과 어떤 과학의 어떤 문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이 제약회사의 어떤 논리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간과 어떤 자연, 생명과의 같은 관계에서 이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좀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공업화된 농업과 공장형 농장을 좀 폐쇄를 하고 뭔가 안전하고 인도적인 농축산업,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갖는 이 농축산업을 어떤 대체하는 이러한 전 세계적 인류적 국가적 수준의 노력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태는 반복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어떤 세계적 어떤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단순히 쉬운 문제는 또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또 코로나19의 어떤 백신 개발도 인류의 어떤 협동과 공유의 관점에서 대응하지 않고 제약회사들의 새로운 이해관계, 이익수단에 종속되는 이런 게 백신이 만일 개발되고 유통된다라면 인간이 가질 수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잔인성까지도 또 표현해내고 있는 이런 것이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같이 지켜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갖고 모든 세계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연결돼야 될 과제 중에 하나겠다. WHO와 미국의 어떤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제로만 제약해서는 안 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들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방역 체계의 문제들을 우리가 또 살펴봄으로 인해 갖고 좀 더 성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고 지금 세계화되어 있는 이 지구적 사회의 한 누추한 단면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방역 실패를 약간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일단 이제 미국은 세계 최상의 의료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세계 최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후진적인 어떤 방역 실패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돈도 많고 기술도 많은데 왜 이렇게 방역이 실패되느냐?
원인은 딱 하나죠. 이 많은 돈과 기술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의료비가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대형 병원이라든지 보험회사, 그리고 로펌 이런 거대 이익 집단의 호주머니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도 의료 상품을 갖다 구매할 수 있는 부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의료 상업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자체는 공공의 영역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익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돈벌이 이제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이 벌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생략해 버리는 이런 과정이고, 국가의 정책까지도 이제 그렇게 편성했을 때는 많은 대다수의 어떤 생명권은 방치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결핍인데 이제 사회 양극화가 극단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는 그러니까 부유층 중심의 이런 의료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사회적 응집력도 많이 해체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사회나 많은 사회들에 보면 이제 사재기에 같은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 갈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상호 폭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래서 이런 난국에 사회 어떤 분열로 작용을 하는 느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케이스를 이렇게 좀 봤다면 이제 다른 케이스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또 한 단면으로 집단 면역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임하는 인류 아니면 우리들의 대응 방식을 한번 성찰해보고 반성해봐야 될 한 자화상 중에 하나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두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약간 도박 같은 프로그램이다, 정책이다, 이 집단 면역 정책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양원에 갖다 비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이 12.3%고, 그러니까 100만 명당 사망자가 342.6명 정도로 통계가 있는데요. 노인은 전체 사망자 중 26%이고 70세 이상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특수시설, 즉 요양원에 살던 사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청장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양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집단 면역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양원을 고려해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랬다면 너무 멍청한 것이고, 그랬는데도 이랬다라면 뭔가 크게 외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게는 이제 국경도 없고 세계는 하나이나 감염으로 죽을 확률은 국가나 연령,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매우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경제력에 기초한 각국의 서열과 방역 능력상의 서열은 완전히 어떤 별개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갖다 좀 잘했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이 아직도 우리 그림자로 좀 남아있는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방역의 어떤 특징적 측면들을 갖다 이제 몇 개를 보면요. 그러니까 서유럽하고 미국은 셧다운 제도를 보면서 저도 약간 좀 놀랐었는데요. 매우 그 권위적이고 징벌적인 조처인 거죠. 강제적 조처라는 거죠. 동선이 제한돼야 되고 이런 것이니까. 그리고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고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이것이 1918년 이쯤엔 스페인 독감 때 만들어졌던 어떤 사회 긴급 어떤 방역 대책들이 아직도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셧다운 어떤 방식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에 기초한 공공의료 방식 강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다라는 면에서 높이 평가를 갖다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감염병 관리 체계가 이러한 어떤 정부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게 또 만들어내는 인프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 국가보험이 공공보험이 강화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모두를 갖다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한 과정이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효율적인 행정과 어떤 민관 협력의 이런 어떤 모델들이 한국의 K-방역의 실질적인 그것이었다, 큰 동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중앙 정부에서 하는 문제하고 또 이제 지역 정부, 지방 정부에서의 또 이런 매우 주체적이고 헌신적인 일들이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의 또 협력 관계도 이렇게 원활성을 띠는데 저는 많이 일조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미국보다 낮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수는 서유럽 국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상태이다라는 면에서 보면 의료 인프라라는 면에서는 전염병이나 어떤 사회적 재난이 닥칠 경우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 남지 않은 부분은 공공부문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견해도 매우 강하고 그런 세력도 매우 강한 편인 거죠. 의료원이나 병원을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K 방역이 이루어졌다라는 면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의 문제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협동과 연대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의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이런 것이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사회 서비스에서 공공 인프라의 어떤 상황이 좀 어떤가, 아까 앞에 말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다. 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은 바로 강화를 해야 되고 수리를 갖다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K 방역 그러고 국민보험, 의료보험 이것만 보시고 우리나라는 이 하드웨어가 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문제고 우리가 조금 더 수리할 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죠. 사회 서비스가 사회의 기초안전망이 되기 위한 어떤 혁신적 재편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지배적 이념은 시장의 어떤 원리 확대하고 다음에 국가 역할의 축소였지만 지금 이 선진국들의 이 처절한 상황은 이러한 지배적 이념의 어떤 결과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고, 거꾸로 이제 반대로 시장의 원리 확대가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확대와 이런 면에서 사회 서비스는 국가 역할들의 어떤 강화 방식으로 방향을 잡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코로나19는 매우 재난적 상황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새롭게 잘 성찰하느냐에 따라서
한편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